38살, 15년 차 베테랑 교사 지혜. 학교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처럼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뭘 알아?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자존감. 아이들마저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젊은 교사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시는 게 어때요? 평범해 보이는 택배 상자 하나. 그 안에는 38년 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생애 처음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아내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하찮은 엄마에서 존경받는 교사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한 여성의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각성. 과연 그녀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 7시. 학교에 갈 시간이었죠.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속 자신은 완벽한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또 꾸미고 있어. 애들 가르치는데 뭘 그렇게 차려입어. 상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상훈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로 다가왔죠. 그의 눈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들 봤어. 다들 해외 MBA 출신이야. 글로벌 감각이 뭔지 알더라고. 너처럼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지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 그녀가 교사로 일한 시간이었죠. 학부모들은 그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회식 있거든.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지혜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중학교 2학년, 둘째 서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엄마, 우리 반 친구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래. 연봉이 엄마의 10배는 될 거래. 민수의 말에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유를 따르다가 조금 흘렸어요. 엄마는 왜 선생님이 됐어? 별로 돈도 못 버는데. 서연이까지 거들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아빠 말이 맞네. 요즘 시대에 선생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 민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밤이 떠올랐어요. 상우는 또 그랬죠. 일방적이고 거칠었어요. 그녀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 다루듯 했어요. 끝나고 나서 상우는 바로 잠들었죠. 지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사, 아내, 엄마,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에서 학부모 한 명을 만났어요. 김민준 어머니였죠. 박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지혜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꺼졌어요. 집에 가면 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교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만큼은 그녀가 전문가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선배 교사 미영이 다가왔어요. 지혜야, 너 요즘 좀 지쳐 보여. 무슨 일 있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에게까지 하찮게 여겨지는 자신을. 아니에요, 선배님. 그냥 좀 피곤해서. 미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혜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됐어요. 지혜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30명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죠. 여기서는 그녀가 주인공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웃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튜버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마지막 대답에 지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처럼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아시잖아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그녀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설 때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이었어요. 오늘 회식 끝나고 늦게 들어가. 기다리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혼자 먹는 저녁, 또 혼자 보내는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8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열정도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죠. 상훈을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상훈이 변하기 시작한 게 승진하면서부터? 아니면 더 전부터? 지혜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그녀는 상훈에게 그저 집에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배고파. 지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바꿀 용기는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지금의 삶마저 잃게 될까봐. 새벽 1시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지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서 상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생기가 없었어요. 나는 여자인가? 아니면 그냥 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거울을 외면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3월의 첫 월요일.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한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라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26살. 갓 임용고시에 합격한 신규 교사였어요. 긴 생머리를 높게 묶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도 저렇게 빛났을까요? 어머,
젊고 예쁜 선생님이 오셨네. 미영 선배가 소라를 반겼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모여들었어요. 소라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저 요즘 헬스 다니면서 몸 관리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가실래요? 지혜는 소라의 탄탄한 몸매를 보며 자신의 몸을 돌아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운동을 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교무실에는 여자 선생님들만 남았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 아침마다 난리야. 왜요, 선배님? 소라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더 활발해졌어. 시트 빨래하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아. 순간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죠. 지혜에게는 그런 활발함이 없었으니까요. 어머, 선배님도 대단하시네요. 저희 남자친구도 그래요. 매일 밤이 전쟁이에요. 소라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그런데 박 선생님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소라가 갑자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에 지혜는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에이, 뭔가 있으시죠? 표정에 다 나와요. 소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소라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지혜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눈빛이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눈빛.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소라의 말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저도 첫 연애 때 그랬어요. 남자가 저를 그냥 도구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봤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을,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만족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는 거라는 걸요.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라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어요.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소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지혜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사랑도 스킬이에요.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야죠. 일방적인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소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라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족은 스스로 찾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교무실에서 미영이 소라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엔 좋은 제품들이 많다던데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미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 그녀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상훈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상훈은 자신만 만족하고 바로 잠들었죠. 언제나처럼. 지혜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실로 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물소리에 묻혀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38살. 아직 젊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소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씨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소라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예쁜 파우치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소라가 파우치를 살짝 열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안에는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죠.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지혜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는데 덕분에 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소라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거짓도 없었어요. 그저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만약 관심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포장도 일반 택배처럼 와요.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봤어요.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초보자용으로 이런 게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혼자서도 쉽게. 소라의 설명을 들으며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만족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상훈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소라가 보여준 사이트를 다시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을 눌렀죠.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반란, 작은 혁명,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며칠 후 지혜는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을 확인했어요. 상우는 출장을 갔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지혜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예쁜 파우치가 나왔죠. 그 안에는 소라가 추천한 제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으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걸 정말 써도 되는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도 느꼈어요. 나를 위한 시간. 처음이야. 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만족. 지혜의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8년 동안 몰랐던 자신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았죠. 다음 날 학교에서 소라가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그냥 잘 잤어요. 에이,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눈빛이 완전 달라요. 나를 아는 여자의 눈빛이에요. 소라의 말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을 알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더 예뻐 보여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지혜는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정말 달라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 미영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남편이랑 화해했어? 미영의 질문에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호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가 달라졌죠. 그날 저녁 상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혜를 무시하며 들어왔어요. 밥 먹을 거 있어? 예전 같았으면 지혜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당신도 손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요. 상훈이 놀란 눈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나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왔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시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지혜의 반격에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너 뭔가 달라졌네? 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상훈에게 맞선 거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그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너 정말 뭐야?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지혜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상훈을 똑바로 봤어요. 그게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자가 당당해지면 무조건 다른 남자 때문이라고? 그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상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냥 나를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된 거죠. 상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당신의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당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구였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요. 나도 여자고, 나도 욕구가 있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상훈이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페미니스트라도 된 거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신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던 내가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상훈 앞에 당당히 섰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자유를 느꼈어요. 다음 날 지혜는 더 많은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자신을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소라와 점심을 먹으며 지혜는 물었습니다.
더 다양한 것들도 있나요? 소라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니, 완전 달라지셨네요. 그럼요. 정말 다양해요. 혼자 쓰는 것도 있고, 커플용도 있고, 커플용이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쓰면 정말 좋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소라의 말에 지혜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훈과 그런 걸 함께 쓸 수 있을까? 지금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지혜야, 너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야? 언젠가 얘기해 줄게요. 선배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그것이 이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서랍 속에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각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죠.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도 함께 강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지혜의 변화는 모두가 알아챌 정도였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도 훌륭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창의적 교육 방법이 채택된 거였죠. 자신감이 생기니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니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혜야,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뭔가 다른 걸 시작했구나. 맞지? 지혜는 놀랐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나도 그래.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고, 미영의 고백에 지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지혜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가 엄마 수업 듣고 싶대.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래.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엄마는 훌륭한 선생님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자신 있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예전에 엄마 직업을 무시한 것. 지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상훈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를 기다리며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었죠. 너희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상훈의 물음에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죠. 당신도 앉아요. 같이 얘기해요. 상훈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지혜가 주도하는 대화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끌렸죠. 그녀에게서 나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되자 지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방문을 잠그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죠.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하며 자신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 발견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감각, 새로운 만족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라가 지혜에게 새로운 정보를 줬습니다. 언니, 이번엔 정말 특별한 거 알려드릴게요. 커플용 제품인데 이걸 쓰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소라는 휴대폰으로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관심 있게 봤어요. 남자들도 이런 걸 좋아해요? 당연하죠. 처음엔 거부감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하면 완전히 빠져들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지혜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훈과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려워 보였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까다로운 학부모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 임원의 아내였죠. 예전 같았으면 지혜는 주눅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주셨으면 해요. 학부모의 요구에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특별해요. 저는 30명 모두에게 공평한 관심을 줍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당당한 지혜의 태도에 학부모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동료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와, 박 선생님 완전 달라지셨어요. 저 학부모 완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지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혜는 침착하게 앉았습니다. 상훈이 말을 이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보니 더 매력적이야. 의외의 말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상훈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너무 너를 무시했나 봐. 이해하네. 15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바뀌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뭘 원하는데? 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우리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봐요. 일방적인 관계는 이제 싫어요. 상훈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변화가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죠. 며칠 후 지혜는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학기 부장 교사 자리를 맡아주시겠어요? 승진 제안이었습니다. 지혜는 밝게 웃으며 수락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과 소라가 축하해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현대 여성의 행복한 삶이란 뭘까요? 소라의 질문에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가방 속 새로운 제품을 만졌습니다. 커플용이었어요. 언젠가 상훈과 함께 쓸 날이 올까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몸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니까요. 상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를 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욕망이 섞여 있었죠. 너 정말 아름다워.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보이나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상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천천히 가요.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봐요. 그녀의 주도권을 상훈은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지혜가 리드하는 관계가 시작된 거였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장교사가 된 그녀는 학교에서 더욱 인정받았고 집에서도 당당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상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너한테 줄 선물이야. 지혜가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물건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관계도 이제 바뀌어야 해요. 진짜 대화가 필요하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나는 변했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도 나를 새롭게 알아가야 해요. 지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예쁜 상자였어요. 상훈이 놀란 눈으로 봤죠. 이게 뭐야?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상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충격적인 고백에 상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나는 내 몸을 알고 내 욕구를 알아요. 그리고 당신과도 그걸 나누고 싶어요. 상훈은 망설였지만 지혜의 달라진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새로운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신비로움이 그를 끌어당겼어요. 시도해 볼게. 너를 위해서.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훈은 처음으로 아내의 욕구에 귀 기울였고 지혜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외감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내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줬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대등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 지혜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녀의 방법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미영과 소라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혜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언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빛이 나요. 소라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네. 이게 진짜 현대 여성의 삶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인생의 조언자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엄마의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엄마 요즘 정말 멋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서연이의 말에 지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 그게 가장 중요해.
상훈이 들어왔을 때 가족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도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다들 쉬어. 처음으로 상훈이 부엌에 섰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한 달 후 지혜는 교육혁신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상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우리 엄마가 최고야. 민수의 외침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혜는 트로피를 들고 가족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나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선생님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로서 나를 찾았다. 내 몸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욕구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래처럼. 상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커플용 제품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내가 찾아봤어. 우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놀랐습니다. 상훈이 먼저 제안하다니. 그의 변화가 진심이었어요. 고마워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죠. 며칠 후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눈빛은 살아있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어요. 이제 나는 완전한 나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거야. 그것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겠다는.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내일 우리 셋이 모여서 축하 파티해요.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 상훈과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지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만약 상훈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지혜는 그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독립적인 삶을 선택할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마지막으로 지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비밀 무기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도구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여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생각과 함께 지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로서